네, 안녕하세요. 세네시의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촬영이신데 그 첫 번째 촬영 주변 분들이 보시고 좀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희가 이제 딸한테 보여줬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여주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 반응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매년 12월 말만 되면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대표님들께서 원래 영업 걱정, 직원 걱정,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신데요. 2020년 코로나가 왔는데 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회사에 돈도 안 남는 것 같은데 3월에 법인세를 내라고 이제 하시죠. 그것이 12월까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12월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젠 새해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럼 12월 전에 영상을 찍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다 방법이 있으니 팁을 제공하러 서울까지 상경했겠죠. 네, 바로 세액공제를 활용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잘 아시는 세액공제도 있고 모르시는 공제도 많으신데요. 영상에서는 제일 세액공제가 파워풀한 세액공제 두 개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네, 3월 전까지만 시청하시면 2021년 법인세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보시거나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번 연도부터 준비하시면 내년 법인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세액공제를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일 파워 있는 두 가지 세액공제 중에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기업 신용도 혹은 은행 대출을 이유로 연구소 설립하신 대표님들은 이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셔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귀찮아서 그렇다, 또 추징 나오니까 무서워서 그렇다, 그런 내용들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행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공제 이름이 힘드니 이제부터 R&D 연구 세액공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세액공제 항목 중에 R&D 연구 세액공제를 꼽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 연구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소 사용금액도 사용액이 한 번 비용 처리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공제냐면요. 다른 세액공제는 몇백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몇천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 듣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나라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권장하고 있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먼저 최저한세부터 말씀드리면 나라에서는 세수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모든 법인이 세금을 안 내면 세수가 적고 법인 운영이 힘들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요 정도는 납부해라 라고 정해놓은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억이면 700만 원을 최저한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받는 세액의 20%를 국세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솔직히 왜 만들어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혜택을 줄이면 될 걸 느낌적으로는 약간 덜 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는데 농어촌 특별세로 20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면 약간 사채를 쓰고 선납이자를 납부하는 느낌이랄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R&D 연구세액공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모두 적용받지 않으니까 정말 파워풀한 제도죠. 네, 말씀하신 최저한세도 농어촌 특별세도 적용하지 않는다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신청 방법이나 조건이 좀 까다롭진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이라고 rnd.or.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설립 신청을 하시고요.
연구소에 대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 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소 인정을 받고 나서 자비부담분 연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연구활동만 진행할 수 있냐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세청도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연구 인원이 아닌데 넣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주의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세무사님만의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으로만 되다 보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맡겨서 혹은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봐서 대표님 혼자 진행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약 1년 뒤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혜택은 못 받고 돈이랑 시간만 쓰시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3가지 놓치기 쉬운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비부담이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여러 해에 걸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 인력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계산하셔야 되고, 꼭 세액공제에서 차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소 인력 중에 임원이면서 주식 10%를 초과하여 가진 사람이거나 친척이 1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 중에 너무 고맙다고 임원도 시켜주시고 주식도 10% 이상 초과하여 주시면 세액공제가 안 되니 유의해 주세요. 친인척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소에 넣으시면 세액공제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조건이 임원이면서 주식 10% 이상이다 보니까 자녀를 연구소에 넣으셨다면 임원 등재는 꼭 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구용 금형제작비도 외주가공비로서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꼭 더하셔서 연구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계산하거나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험용 시설의 직접 구입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운용 리스에 의한 세액공제는 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리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법인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금 구입, 할부 구입, 리스 구입, 렌트 구입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리스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딜러 이야기는 흘러 들어주시면 됩니다. 2가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R&D 연구세액 공제만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네, R&D 연구세액 공제가 워낙 파워풀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미처 못 드렸는데, 이 공제도 정말 파워풀합니다. 고용등대 세액 공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이 공제는 아쉽게도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연구소를 설립 안 하셨는데 채용 계획은 있으시다 하시는 대표님들이 말씀드린 2가지 공제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은 수도권 기준 1,100만 원, 비청년은 700만 원, 그리고 3년 연속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 이걸 앞서 이야기한 R&D 연구세액 공제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연구소에 청년을 채용하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면 1년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로 1,100만 원, R&D 연구세액공제로 750만 원, 비용 처리로 660만 원 효과를 봅니다. 실제 회사 부담은 3천만 원에 2,510만 원을 차감한 490만 원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연봉 3천만 원의 인력을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만 부담하면 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이야기 드립니다. 100세 시대에 29세 청년이 아니라 39세 정도가 되어야 청년이 아닐까 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 청년들만 채용을 장려하는 것 같아서 청년이 살짝 지난 저로서는 조금 서글픕니다. 청년은 조금 많이 지나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매출 10억을 늘리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근데 매출이 전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수익률 5%짜리 제조업 회사라면 세금 5천만 원을 줄이는 게 매출 10억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못 받는 대표님들에게는 3월까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내가 놓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또 신용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꼭 점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연구소가 설립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사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세액공제 외에도 대표님들이 국가에서 비용 처리나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분야 중에 하나니까요. 이번 연도부터라도 대표님이 놓치고 계신 항목들을 꼭 점검 받으셔서 내년 결산 때는 걱정 없이 사업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